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스마트 수요관리 PD 김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아침부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네, 부담스럽기도 한데요. 20분 동안 잘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건물용 전전화 추진 방향입니다. 전전화는 All Electric House, 그러니까 전부 다 1차 에너지 공급이 전기로 받는 주택을 말합니다. 발표 순서는 왜 전전화가 필요한지에 대한 탄소중립 정책 및 이 전기화의 방향, 그리고 전전화 주택에 대한 추진 동향 및 방향, 그리고 마지막 이게 우리가 가야 될 문제점이 뭐고 향후 어떻게 R&D로 풀어갈 것인가, 이 순서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다시피 지금 에너지 고속도로 그리고 차세대 전력망이 이 정부 국가 정책의 지금 핵심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점을 똑같이 지산지소 발전한 데에서 대부분 사용할 전기를 최대한 사용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발전원과 수요 관리가 플러스도 믹스된 형태, 분산에너지 자원과 수요 관리 중심으로 이 전환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열심히 준비 중에 있고요. 이랬을 때 온실가스 감축을 최대한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주요국의 동향을 보면 미국 같은 경우 현재 전력 수요를 실시간으로 조절하는 부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기화 저희 수요 관리 애기평의 수요 관리실에 효율 향상 파트하고 수요 관리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화하는 히트 펌프 개발은 효율 향상 120 PD 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전기화로 된 히트 펌프 이런 것을 수요 관리 자원화해서 운영하는 것을 제가 수요 관리 PD인 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트 펌프나 이 전기화된 설비와 자원들을 실시간으로 조절하는 역할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래서 전력망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하는 것을 진행을 하고 있고, 미국은 이 수요 자원과 발전 자원을 통합해서 하는 통합 DRMS가 지금 활발하게 도입되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용이 50%를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래서 이 발전 사업자한테 요금을 할당하는, 부담하게 하는 방법으로서 지금 이 문제를 풀어가고 있고, 그리고 요금제에서는 전력망 혼잡도를 반영한 동적 요금제를 반영하고 있고요. 저희도 지금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데 아직 발표가 안 돼 있는데, 기본 계획 안에는 앞으로 지역 유연 요금제라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비슷하게 마우스 좀 써주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이 마우스입니다. 네, 전력망 혼잡도를 반영한 동적 요금제가 논의되고 있고, 저희도 지역 유연 요금제라는 방법으로 동적 요금제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일본은 이번에 발표된 제7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에너지 소비에 대한 베스트 알로케이션, 그러니까 수요를 유연 요금제와 비슷한 형태를 용어를 베스트 알로케이션이라는 용어를 써서 그런 수요 대응할 수 있는 기술들을 추진하려고 구상을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분산에너지 지금 전력 수급 계획에서 발표한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그리고 최대 전력 13.6기가와트 중에서 최대 전력에 대한 피크 감축 용량을 16.3기가와트, 그리고 전력 소비량을 110.6 테라와트 아워를 하는 수요 관리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는 방향으로 저희 수요 관리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IEA에서 발표한 에너지 에피션시 2024인데요. 지금 문제점 이걸 간단하게 요약을 했던 건데, 문제점은 지금 원단위 개선율이 연 2%씩 절감하는 목표였는데 한 1% 정도 줄고 있다. 선진국이 좀 둔화되고 있다. 특히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후에서는 이 부분이 줄고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5번째입니다. 건물 부분에 대한 효율 개선 핵심은 단열 강화와 전기화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인력이 부족하다는 리포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일자리가 되게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개연성이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제7차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실무안이 준비는 다 끝났는데 지금 아직 최종 발표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효율 향상, 수요 관리, 제도 개선 부분이 있는데, 효율 향상 부분에서 핵심 키워드는 히트펌프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고, 이 부분과 P2H 부분이 들어있어 수요 관리에서는 P2H 부분이 들어있고, 복합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이 전기화된 히트펌프를 수요 자원화를 통해서 전력 시장 앞으로 만들어질 실시간 시장, 예비력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내년도 과제가 지금 기획자문단이 오늘까지 공모 중에 있습니다. 효율 향상 11개 분야, 수요 관리 10개 분야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다 포함돼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오늘 안으로 기획자문단 지원을 공모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사람들이 많아서 마우스로. 네.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해야 이제 전기화를 이해할 수 있는데요. 말의 이 선이 전력 수요, 현재 2050년까지 전력 수요가 이렇게 진행을 계속 예상대로 한다면 현재 우리가 현재 패턴대로 그대로 산다면 전력 수요 이렇게 발생하고 있고 에너지 수요는 이 곡선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갭은 결론은 화석 연료로 갭을 메꿀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2050년에 탄소 중립을 구현을 하느냐? 첫 번째는 에너지 수요 감축 부분이 한 효율 향상을 통한 수요 감축 부분이 한 40% 가량을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전기화를 통해서 이 전기의 사용량을 극대화시켜서 결론은 화석연료 사용량을 줄이고 그 부족한 부분은 수소화를 통해서 더 줄이고 그리고 CCUS를 통해서 결론은 우리가 2050년 가는 곡선은 이런 곡선으로 가는데 수요 감축, 전기화, 수소화, CCUS 이 방식으로 가겠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 게 전기화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2018년 대비 2050년은 에너지 사용량을 50% 감축하는 걸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사용량이 2차 에너지의 비중이 19.7%에서 전기 사용량을 80%를 하고 이 전기는 재생에너지 90%로 공급을 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탄소 중립을 구축할 수 있다라는 것 하는 말씀이시고요. 이 페이지는 좀 중요한데 결론은 우리가 1차 에너지는 석탄, 석유, 가스, 화석연료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차 에너지에서는 석탄, 석유, 가스가 한 65%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것을 50% 감축을 하고 2050년도에서는 재생에너지가 전체적으로 70~80%로 1차 에너지를 차지하고 있고 최종 소비단에서는 전체 50% 이상의 에너지 절감을 이룬 상태에서 전력 표시전이 한 80% 정도를 차지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랬을 때 가장 좋은 장점은 현재 이 석탄, 석유, 가스를 다 수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나라 1년에 에너지 수입액이 120조에서 160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우리가 탄소 중립을 이룩했다. 그러면 에너지 수입액이 3에서 5조 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국가 경쟁력 및 에너지 안보 실현을 통해서 국가 경쟁력이 많이 향상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발전 부분은 보면 발전 부분의 90%를 결론은 재생에너지를 하고 있고요. 실제 우리가 지금 관심 갖게 해야 되는 상업, 가정 상업 공공 부분에서 현재 석탄, 석유, 가스, 화석연료를 통한 열 공급이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다 전기로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다라는 방향에서 이제 전전화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의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계획에서 건물 부분 감축은 신축 건물에 대한 에너지 성능 강화는 주로 이제 제너레이트 빌딩 의무화를 통해서 도입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 건축물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용량을 줄이고 세 번째 가장 저희가 지금 현재 화두로 하고 있는 에너지 사용에 대한 효율 향상은 단열 강화와 결론은 전기화, 히트펌프 도입을 통해서 이 대부분을 지금 해결을 하겠다는 목표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색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한번 공동주택을 살펴보겠습니다. 공동주택은 난방 급탕, 이 화석연료 사용하는 부분이 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방 사용량이 25에서 35%, 급탕 소비량은 15에서 18%인데 중요한 건 작은 평형은 난방 비용이 난방 포션이 좀 준다. 작은 평형이니까 당연히 그러겠죠. 큰 평형이 전체 포션 중에서 대신 급탕 포션은 비슷하게 진행되고 급탕 포션은 거의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난방 포션은 줄고 있고 냉방 포션은 비슷하다. 작은 평수나 큰 평수나 비슷하게 냉방 포션을 쓰고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 공동주택의 에너지 소비 형태의 변화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난방 에너지는 전체 그러니까 이건 LH 연구원에 대한 발표 자료인데요. 난방은 현재 설계 기준보다 훨씬 못 쓰고 있는데 급탕은 거의 100%를 쓰고 있다. 그래서 급탕 사용량은 늘어나고 있는데 결론은 현재 트렌드는 난방 사용량은 줄고 있다. 왜? 단열이나 창호에 대한 패시브적인 요인들이 기술이 더 발전하고 있어서 과거에 대비 난방 사용량은 줄고 있는데 여름 폭염이 많으니까 냉방 사용량은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급탕이 늘어나는 건
생활의 우리 패턴, 생활 수준이 좋아지니까 씻고 하는 부분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보면 샤워하러 들어가면 30분, 1시간 샤워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활 수준의 패턴에 따라서 지금 급탕 사용량이 더 계속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트렌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전화주택 얘기하겠습니다. 전전화주택은 주택 생활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전기로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첫 번째 주방에 옛날엔 가스 사용을 많았는데 지금 가스 사용 거의 안 하시죠? 저희 집도 안 한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이미 주방은 전기화로 다 인덕션 베이스의 전기화로 다 돌아섰고요. 그게 훨씬 더 편하고 요금도 더 덜 나오니까 덜 나오고 또 생활도 훨씬 편안하잖아요. 그리고 특히 여름철에 가스레인지를 켜는 것보다 전기로 하는 게 훨씬 더위에 냉방에 대한 효과도 좋고요. 그래서 결론은 문제는 난방하고 급탕 부분입니다. 냉방은 당연히 에어컨은 전기 베이스로 다 이미 바뀐 지가 오래가 되고 그래서 화석연료 활용을 통한 보일러 대신에 전기 기반 히트펌프로 난방과 급탕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기 에너지 소비량을 이랬을 때 50% 이상 감축이 가능하도록 구조를 설계하는 거고 이 전기는 결론은 신재생 에너지와 연계. 앞으로 신축 건물은 제너에너지 의무화. 근데 이제 공공건물 도심에서는 지금 자립률이 40% 이제 4등급 이상으로 가야 되니까 40%까지 향상되니까 40%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충당을 해야 됩니다. 이랬을 때 이제 열과 전기가 이제 하나의 혼합된 형태, 섹터 커플링 형태, P2H 사업이 가정용에서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이제 수요관리 사업에서 끌어가게 되었습니다. 히트펌프 기술은 뒤에 얘기하니까요. 제가 이 부분은 스킵하고 다음 분들의 시간 관계상 다음 분한테 발표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전화주택에 대한 해외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연방 소유의 건물 30%를 100% 전기화로 추진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고요. 특히 뉴욕시에서는 2023년부터 이미 시작을 해서 7층 이하의 건물 그리고 2027년부터 승인하는 모든 건물에 대해서는 100% 전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IRA가 지금 트럼프 정부 때문에 좀 유명무실화되는 면도 있긴 하지만 건물의 재생에너지 전기화 효율 향상에 따라서 효율 향상 가속화를 위해서 히트펌프 설치 시 인센티브를 지금 공급하는 정책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가 건물 성능 기준 연합에서는 2040년까지 지금 건물 전기화에 한 150조 정도를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캐나다는 지금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서 지금 건물 전기화 연합체를 결성을 해서 지금 신축 건물에 대한 2030년부터 전환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U도 마찬가지로 2010년부터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 탄소 감축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고 건물 에너지 지침을 통해서 특히 유럽은 히트펌프 보급 위주로 지금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호라이즌 2020에서는 지금 각 4개 나라에서 단독주택에 대한 전전화 건물 실증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리포트를 좀 꾸준히 받으려고 하는데 저도 못 받고 있어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기술 핵심 요소가 있으면 수요조사를 주셔서 미래 좀 기술 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제안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히트펌프 현황은 뒤에 또 발표하신 분이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현황을 보면 죄송합니다. 2023년 12월에 저도 참여해서 국토부, 과기부, 산업부와 같이 제너에너지 건물에 대한 탄소중립 기술혁신 로드맵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중에 핵심 내용은 건물 설비에 대한 전기화 고효율화 그러니까 결론은 급탕 설비, 냉난방 급탕 설비를 히트펌프 기반으로 바꾸겠다. 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신재생 연계를 통해서 제로에너지 빌딩을 좀 더 에너지 자립률을 더 높이겠다라는 거였고요. 이런 것들은 저희 애기평 과제를 통해서 부산 에코 데이터시티에 대한 스마트 시티 사업 그리고 노원의 제로에너지 빌딩 그리고 세종 행복도시 6-4블록에서는 결론 지열 히트펌프를 써서 냉난방 에너지 자립률을 100%까지 하는 그런 주택을 설계해서 진행을 했고 애기연에서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에코다하고 우성에이스에서도 저희 애기평 지원 사업을 통해 기술 개발 사업을 통해서 히트펌프 또 P2H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전전화 주택에 현재 가야 될 문제점이 뭐고 개선 방향이 뭔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히트펌프
히트펌프 기반으로 냉난방 급탕을 해결하는데 냉난방은 큰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냉방은 이미 우리가 이 시스템이었고 EHP로 하고 있는데 대류 난방을 진행하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난방을 할 때 우리는 바닥 난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 난방을 진행을 했을 때 히트펌프가 바닥 난방을 지원할 수 있게 구조로 가야 되는 부분이 하나의 숙제가 남아 있고 이 부분은 지금 일부 회사에서 바닥 난방용 히트펌프를 개발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데 두 번째가 가장 어려운 게 급탕입니다. 히트펌프 급탕을 하면 2분 이상이 걸린대요. 우리가 온수를 딱 켰을 때 샤워할 수 있는 건설사의 기준은 18초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샤워를 하려고 온수를 켰을 때 나오는 기준은 건설사의 기준은 18초입니다. 그런데 히트펌프를 썼을 때는 2분 정도가 걸립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축율적밖에 없죠. 그래서 축율적 용량을 해야 되는 문제가 가장 첫 번째 발생하고요. 두 번째 문제는 같은 문제인데 지난번에 이제 덴마크 쪽하고 한번 얘기를 하는데 지금 건설사의 34평 기준으로 한전 인입 비유 공동주택의 인입 용량이 4kW 정도가 됩니다. 근데 히트펌프를 기항했을 때 용량이 한 21kW까지 확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순간적으로 썼을 때인데 이 부분을 이제 LH는 이제 건설사하고 좀 얘기를 해보니까 이 부분은 한 11kW까지 줄일 수 있고 이게 피크잖아요. 순간적인 피크를 줄일 수 있으려니까 공동주택에 ESS를 설치해서 이 피크를 줄일 수 있으면 한 8kW 정도까지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결론은 히트펌프를 그냥 썼을 때는 인입 설비가 4kW에서 21kW까지 증가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아파트 단지의 전기실, 수배전반 시설이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고 이 축열조도 또 엄청나게 커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 또 얘기했지만 이게 용적률의 일부 히트펌프 설치 공간이 아직 용적률에 포함된다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용적률을 빼야 되는 기준이 필요하고 그다음 축열조를 최적 설계를 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ESS 용량을 설치를 통해서 또 이 부분도 같이 용적률에서 빼게 설치를 해서 한전 인입 비용을 최소화하는 비용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진행을 했고요. 또 하나 이제 가장 크리티컬 문제가 발생을 하죠. 문제가 뭐냐? 우리나라 전기요금제는 누진제입니다. 그래서 누진제가 대부분 이제 34평 쓰면 평균이 한 230kW 되는데 좀 쓰는 사람들은 300에서 400kW 정도가 쓰게 되거든요. 그러면 누진 3구간에 들어가는데 3구간 들어갔을 때 히트펌프가 전기를 더 쓴다. 그러면 한 270, 280원짜리 요금을 히트펌프가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전하고 제안하는 건 한전의 이 부분에 한전도 전기화를 갔을 때 이 부분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활성화하는데 자기들이 걸림돌면 되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어서 이제 히트펌프 이제 여러 가지 안들이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추계량 시스템. 히트펌프용 계량기를 따로 써서 얘는 일반용 요금으로 적용하는 방안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앞으로 유연 요금제 같은 걸 통해서 이제 누진제를 빼고 게시별 요금제를 쓰거나 이 방법으로 사용하면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전기 요금제 마련과 여기에 맞는 공동주택에 대한 설계 기준안 마련들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열과 공기열원과 축열조의 적절한 조합이 필요합니다. 이랬을 때 현재 우리나라의 문제점은 공기열원 히트펌프는 재생에너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COP 구간 일부 SCOP 구간 안에서 재생에너지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우리도 도입을 검토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결론은 여기에 맞는 지원 제도가 필요한데 결론은 히트펌프를 바꿔서 전전화를 바꿨을 때는 온실가스 감축량에 엄청난 장점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혜택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올 1월달에 과제가 공고돼서 이 차세대 전기형 공동주택 제로에너지 방안 해가지고 전전화 과제가 진행됐고요. 5대1의 경쟁을 통해서 지금 기업이 선정이 됐고 그 기업이 지금 광주에서 이 128단지에 대해서 지열과 히트펌프, 지열하고 공기열한 히트펌프 플러스 축열조를 설치해서 100% 전전화 및 제로에너지 빌딩 1등급
상향을 기준으로 지금 설계 변경을 진행하고 있고 이번 주에 주민 설명회를 진행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기술 감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온실가스 감축량을 이쪽 시뮬레이션은 한 60% 정도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좀 더 높이는 방안들 연구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공동주택의 설계 기준 방안, 용적률 문제점 같은 보고서 그리고 요금제에 대한 전기 요금제에 대한 개선 방안 등을 만들어서 정부에 제출하고 관련 기관과 논의하는 과정까지 과제를 기획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네, 가볍게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